예,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승리 게이트가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거쳐 정준영 쇼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의 내기 골프가 언급되면서 둘 모두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네, 한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의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가수 정준영 씨의 동영상 속에서 언급됐던 인물들, 글쎄요, 주말 사이에 또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에 출연했던 분들인데 내기 골프 관련해서 차태현 씨, 김준호 씨가 연루돼 있다. 그래서 예. 방송에서 하차까지 했습니다. 이거 예. 팬들도 좀 깜짝 놀라고 실망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것까지 알리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좀 그 정준영 씨 휴대폰이 핵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단톡방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단톡방을 하나하나 열면서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고 있죠. 또 원본을 경찰이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본들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네.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박 2일 멤버들과 PD 등등과 함께 만든 단톡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준호 씨와 또 그 차태현 씨 등이 이제 골프를 치면서 나 이렇게 내기를 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장난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돈이 오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도박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으로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라고 선언을 차태현 씨가 먼저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준호 씨도 함께 입장문을 내면서 하차 선언을 갖다 한 상태입니다. 사실 내기 골프인데 이게 현장에서 돈을 돌려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그것은 도박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박죄라고 하는 것은 예.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일에 금품을 걸면 그게 도박입니다. 근데 골프라고 하는 것은 실력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골프 내기 한 것을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 거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박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 다만 무조건 도박죄가 되느냐는 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를 결정할 때는 일시적 오락은 그러니까 도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판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한타에 5, 60만 원, 50에서 60만 원 정도 건 경우에 있어서 도박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이 차태현 씨나 김준호 씨는 사실은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조금 따져볼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도박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지금 나오는 돈 액수는 뭐 225만 원을 땄다, 260만 원을 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은 국내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태국에서 한 것 같은 그런 영향 지금 정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습 도박의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수사가 된다면 도박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3년 전에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글쎄요. 도박죄는 이제 일반 도박은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가볍고요. 그다음에 상습 도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공소시효가 5년 정도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 되니까 글쎄요. 만약에 뭐 시민단체라든지 또 한다면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도박죄가 반드시 성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박은 현장 적발이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사실 드러나도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기 예전에 보면 정준영 씨가 1박 2일 그때 몰카한 무리로 다시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작진에 대한 좀 비난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진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기 골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했다. 이런 제작진에 대한 비난이 또 지금도 한참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박 2일 그 제작진들이 무기한 제작 중단을 선언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칭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단톡방에서 내일 골프 의혹까지도 터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작 중단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때의 칭찬이 비난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1박 2일의 제작 중단을 놓고 어떤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사라지니까 참 아쉽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것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박 2일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동시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또 계속 재방송되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만한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출연진들을 친근감 있게 또 매력적으로 보이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포장들을 통해서 정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비연예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영향력을 끼쳐서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불법적인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준 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연예인들이 인기라고 하는 영향력을 갖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은 과연 자신들이 그런 출연진들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지를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정준영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황금폰을 포함해서 총 석 대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카톡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그렇죠. 있었던 그 대화인데 그때 있었던 대화를 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일까 이 석 대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폰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까 봐요. 이제 정준영 씨가 가지고 있던 폰 중에서 카톡 전용으로 쓴 그런 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황금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비롯해서 세 대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8명 카톡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2015년 10월부터 약 10개월 또는 8개월 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휴대폰이냐 지금 낸 것이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나머지 또 2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낸 이 휴대폰으로 경찰에서 2015년 10월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휴대폰을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냈을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 있는 권익위에서 낸 그런 원본이 있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것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사본을 그런데 경찰에서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준영 씨 휴대전화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요. 예.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14일 일단 1차 소환이 됐고 어제 다시 재소환이 돼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금명간 신명 처리를 할 거다로 저희도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명 처리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정준영 씨는 또 지금 사안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경찰과 유착 관계도 또 관계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도 동영상 촬영, 유포, 또 그거 말고도 성매매 알선 이 전체적인 거에 관계돼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이 그렇게 또 가볍지 않고요. 성매매 특별법이라든가 내지는 또 그 성폭력 특별법, 성매매법 이런 것들이 저촉이 가능성이 있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또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신병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항에 입국한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이틀 정도 뒤에 경찰에 출석했단 말이죠. 네, 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체포를 하진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공항에서 5시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감경청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혐의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안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본인 스스로 말이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입장문을 몰카를 촬영해서 입포했다라고. 그렇다면 그 몇 시간 전에 민감경청장이
그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정주영 씨가 과거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 맞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가수 승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 25일 날 입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자기가 임명을 연기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연기 신청을 하겠답니다. 병무청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승리한테 그리고 이제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입대 연기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문가들마다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민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팀들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다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입영 연기를 하는 것을 병무청이 받아줘서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심각한 무리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예.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군대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신병이 그 구속이 되는 거랑 비슷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더 집중적으로 군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일단 증거인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의 주장이 맞을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 협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이 좀 차단된 상태에서 예. 또 다른 사람들의 접견도 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수사를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자신이 그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있다 보면은 더군다나 구속이 안 될 가능성들도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면 그 지금 정준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휴대폰도 자기가 임의로 제출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빨리 구속을 하거나 혹은 이제 구속과 비슷한 준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저 개인의 의견은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서 수사받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연기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승리 씨 입장에서요? 예. 승리 씨는 오늘 이제 연기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조수사를 합니다. 공조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 간다고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군인을 가게 되면 군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군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검찰, 군검찰, 군 법원 그리고 군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간다고 해서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불리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무청에서 다만 얘기하기로는 승리 씨가 신청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병역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연기를 해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소위 뭐 공범이라는 사람들 관련 사건들 증거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민간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병무청에서 연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떨고 있는 조직이 있죠. 경찰 조직인데 네. 경찰총장에 대한 정체는 일단 발표됐습니다. 육모 총경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그 사람으로 끝날 건가 아니다 뭐 다른 연루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거기서 뭐 윗선은 없고 거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그 지금 승리 씨는 그렇다고 쳐도 승리 씨는 연예인이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그 사회와 격리되면서 연습생 생활을 했고 실제로 스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과 굉장히 벗어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경찰의 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유모 씨 지금 사실은 핵심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만든 유모 씨입니다. 근데 이 유모 씨가 이 총경을 관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계급을 모르고 관리를 했을까요?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그 돈이든 뭐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총경을 총장으로 착각하고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 경찰에서 밝힌 윤 총경의 혐의 사실은 예전에 그 강남에서 생활안정과 과장으로 있을 때 친분을 쌓고 총경으로 승진됐을 때 이제 승리의 업체가 개업을 하면서 뭔가 약간의 무리를 빚어갖고 신고를 해서 영업 정지될 만한 걸 막아준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지금 관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수준은 마약이 뭐 상시적으로 사용됐고 거기서 마약을 통해서 여성을 심신망실 상태로 가가지고 성폭행을 자행하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접대를 하게끔 하는 그런 특수강간의 혐의들이 얽혀 있고 엄청난 범죄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럽만이 아니라 몇몇 또 유력한 클럽들이 있어요. 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은 유력한 어떤 다른 클럽을 벤치마킹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거기 그런 정도의 범죄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총경급은 결코 아닐 것이고 지금 제보한 사람도 경찰서장보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언급들을 했는데 강남서는 총경급으로는 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경찰의 수사를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또 권익위원회에서 검찰 수사를 권유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검찰 조사는 그럼 과연 언제 하게 될 것인가? 지금 권익위에서는 대검찰청에 이걸 제출을 했었고 네.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지검에 이걸 배당을 배당을 했죠. 했었죠. 서울중앙지검 배당을 했는데 아직 검찰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보통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면 중앙지검에서 다시 배당을 합니다. 뭐 어디로 이제 형사과로 할지 뭐 특수부로 할지 예.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늘 정도에 결정을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수 평론가 아주 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2018년 11월 24일 김상교 씨로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가게 되면 폭행을 당했는데 즉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로 둔갑이 됐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많은 어떤 흑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리홀딩스의 이 유인석 씨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온 것에 의하면 윤모 총경하고 골프 치고 술 먹고 이건 인정했습니다. 예. 그럼 골프를 치면 적어도 하루 종일 같이 있든지 아니면 한나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장인지 총경인지 몰랐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쩌면 총경 수준이 아니라 그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가져와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기관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경찰은 안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그 어떤 생각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어떤 그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담 과정에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피의 사실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 뭐 금전거래랄지 매수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제 검찰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인데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호 씨가 단순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이 사건의 핵심이 있죠,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사실상 지금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권력 혹은 언론과 아주 밀접한 어떠한 그 관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만들 때 이 장자연 씨를 희생양으로 도구로 썼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인트는 그때 당시에 장자연 씨가 누구랑 어떻게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를 통해서 어떤 권력과 줄을 댔고 어떤 언론기관과 줄을 댔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전의 조사들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요. 이름조차 특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의혹만 제기하는 걸로 특정한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법적 대응을 갖다 시사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혐의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지호 씨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장자연 씨의 자살 자체도 단순 자살이 아니고 그
애초에 이 문건을 터뜨렸던 사람도 국가기관과 모종의 연결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을 막았던 그런 그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거기서 국가정보원과 연관을 지으면서 이 문제를 터뜨렸던 사람은 오히려 다른 쪽의 어떤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떻게 끝나고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상황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완전히 진일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더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밝혀내려면 사실 공소시효가 네. 연장이 돼야 이게 수사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공소시효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향응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은 거죠. 그렇죠. 향응과 관련해서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를 더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소시효? 사실은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예. 좀 지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뭐 10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한 거는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그거는 뭐 5년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 2008년, 2003년, 예. 그리고 2009년에 지금 사망을 자살, 했고요. 예. 또 하여튼 그런 건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 가까이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이 2019년 3월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살인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공소시효가 거의 대부분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최고 또 25년도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특수강간이다. 뭐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가 되셨거든요. 2013년, 14년 다 무혐의가 됐고 기자 한 분만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수강간 정도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또 만약에 강요에 의한 뭐 자살 이런 것이 된다면 교사, 뭐 살인 교사 이런 것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소시효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또 뭐 특수강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지금 성매매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기가 신변에 무슨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위협이 있었을까요? 또 위협했다면 그 상대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윤지호 씨 증언에 뭐 입각해서 말할 수밖에 예,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윤지호 씨는 한 특정한 매체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에 가장 중심에 한 언론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 있을 때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신과 지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정보를 뭐 캤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면서 취재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신은 굉장히 위협으로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심스러운 속내 중에 그런 언론기관과 유착돼 있는 어떤 권력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단순히 의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윤지호 씨와 또 장자연 씨가 소속했던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들도 우연의 일치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본인은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뭐 지극히 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윤지호 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이게 뭐 24시간 동안 경찰이 보호를 하는 건가요? 신변 보호는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라는 걸 줍니다. 시계처럼 생겼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바로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 주거지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바로 경찰이 신변 보호를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예. 위급한 경우에는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변 보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신변 보호에 들어가면은 신변에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사건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이것도 다 과거사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해왔던 내용인데 그 시한이 사실은 이번 달 다 끝나갑니다. 오늘 다시 회의가 있어요, 오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연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연기돼야 되나 그걸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결정이 될까요, 연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뭐 무리하게 지금 아무런 어떤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데 무리하게 그 기간을 연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격이 이전에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론사들이 전부 다 성접대 의혹 이렇게 불렀죠. 접대라고 하는 행위는 공소시효도 짧고요. 그리고 대가성, 뭐 뇌물 이런 것만 따지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의 의혹은 또 경찰이 애초에 넘겼던 것은 특수강간입니다.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공소시효도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고 다툴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언론으로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수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과거사위의 일정 같은 경우도 조정이 되고 또 빨리 수사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청원들이 빗발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연장하는데 요건이나 조건은 없는 거죠? 그냥 결정을 하면 의원들이 하면 되는데 일부 의원들은 연장을 좀 바라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부는 바라고 있는데 또 분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 법무부에다가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사단은 대검에 설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뭐 진상조사단에서 요청을 한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번을 연장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언제까지 연장을 한단 말이냐. 그다음에 강제 조사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상 조사를 자꾸 해봐야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은 이번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또 해도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수 강간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